링그라보는 오랜 시간 감정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에너지라는 사실에 주목해온 작가입니다. 그녀는 우리가 매일 느끼는 감정이 곧 진동이며 그 진동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은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라고 강조하죠. 우리는 이미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진동의 법칙에 대해 들어본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왜 현실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을까 의문이 들 때도 있었을 겁니다. 링그라본의 여기가 끝이 아니다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실제적인 해답을 전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 당신의 감정이 현실을 만든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곤 하죠. 아, 또 일이 꼬였어. 난 왜 이 모양일까? 그런데 진짜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하루 종일 짜증이 올라오고 누가 말만 걸어도 성질이 나고 속으로 이딴 일이 또 생기면 진짜 폭발하겠어 같은 말을 되뇌고 있진 않았는지 말이에요. 링그라본은 여기서 아주 단순한 진실을 이야기해요. 현실은 느낌의 반영이라는 거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보다 어떤 감정을 자주 느끼고 있느냐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에요. 단순히 좋은 일이 생겼으면 바란다고 해서 그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좋은 기분이 먼저 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쯤에서 사람들은 반문하죠. 그럼 늘 즐겁게 살라는 말인가요? 꼭 그렇진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보내는 감정의 진동이에요. 부정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걸 억지로 외면하라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이 지금 나에게 어떤 파장을 만들고 있는지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이 앞으로 어떤 현실을 끌어올지 잠깐 멈추고 바라보자는 거죠. 우리는 감정이 현실에 영향을 준다는 말을 그동안 그냥 비유처럼 들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게 꽤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누군가는 늘 걱정 속에 살고 누군가는 매사에 감사하는 태도를 유지하죠. 그 두 사람이 몇 년 뒤 겪는 현실은 너무도 달라요. 왜냐하면 감정은 그 자체로 자기장처럼 작동하거든요. 비슷한 감정을 가진 상황을 계속해서 끌어옵니다. 하루를 되돌아볼 때 기분이 좋았던 날엔 사소한 일도 술술 풀렸던 기억 다들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반대로 불안하거나 우울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땐 괜히 엘리베이터도 고장나고 말도 안 통하는 사람만 계속 마주치는 일이 생기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감정이라는 신호가 외부 세계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명확하게 인식해야 해요.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그냥 느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곧 내가 살아가게 될 현실이라는 사실을요. 그걸 알게 되면 아무리 바빠도 한 번쯤은 멈춰서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지금 내 기분 이대로 현실이 된다면 괜찮을까? 현실은 갑자기 바뀌지 않지만 우리의 감정은 매 순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감정의 누적이 결국엔 삶의 분위기 전체를 바꿔놓죠. 이제부터라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뭐든 잘 풀릴 것 같은 느낌, 괜히 웃음이 나오는 상상, 지금 여기 있는 것에 대한 작지만 진심 어린 감사를 자주 떠올려 보는 거죠. 그렇게 기분을 바꾸는 연습이 현실을 바꾸는 첫걸음이 되니까요. 2. 우리는 습관적으로 낮은 파장을 내보내고 있다. 사람들은 매일 아침 똑같은 감정으로 하루를 시작하곤 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또 하루가 시작됐네 하는 무거운 한숨, 거울을 보며 흘러나오는 피곤해 죽겠네라는 말, 출근길에 듣는 짜증 섞인 음악들까지. 이런 사소한 감정들이 하루의 진동을 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살죠. 링그라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낮은 감정 상태를 너무나도 익숙하게 반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걱정, 불안, 자책, 분노 같은 감정이 기본값처럼 자리 잡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 감정들이 무섭도록 일상에 녹아 있어서 우리는 그걸 자연스러운 내 모습이라 착각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낮은 파장을 내보내는 데에는 특별한 계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메일 한 통이 답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도 불안이 시작되고 거절당한 기억이 어제 일처럼 되살아나며 자존감이 내려가죠. 그리고 이 작은 파장이 전체 하루의 흐름을 잡아먹습니다. 이 상태가 며칠, 몇 달, 몇 년 반복되다 보면 무의식은 그 낮은 진동을 안전지대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아무 이유 없이도 긴장하고 의심하고 스스로를 불신하게 되는 거죠. 저자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낮은 감정을 선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선택이라는 단어가 어색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감정의 흐름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채 따라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우리가 기계처럼 특정 감정에 자동 반응하는 이유는 오랜 시간 반복해온 감정 패턴이 몸과 마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벗어나는 일은 큰 사건이나 계기가 있어야만 가능한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어떤 감정 파장에 머물고 있는지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짜증이 나는 건지 위축되어 있는 건지 괜히 초조한 건지를 알아차리는 그 순간이 전환점이 되거든요. 우리가 자주 느끼는 감정일수록 그 감정은 현실로 더 빠르게 반영됩니다. 감정이 현실을 만드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말,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 실감나죠. 링그라보는 낮은 파장을 없애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의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선택하고 있구나라고 가볍게 인정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런 인식은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을 켜는 것처럼 감정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은 기분이 나쁠 때 내가 왜 이러지? 라고 자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지금 내가 어떤 진동을 내보내고 있지? 라고 묻는 게 훨씬 나은 질문입니다. 이건 곧 삶의 방향타를 잡는 질문이기도 하니까요. 평소에 어떤 감정과 자주 어울리는지가 결국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현실을 창조해 나가는지를 결정짓습니다. 3. 느낌은 일종의 자석이다. 누구나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침부터 괜히 기분이 좋고 뭔가 잘 풀릴 것 같은 날엔 정말로 모든 일이 착착 맞아떨어지죠. 갑자기 연락 끊겼던 친구에게 전화가 오고 평소엔 길게 기다리던 택시도 딱 맞춰 도착하고요. 반면에 이유 없이 찝찝하고 불안한 날엔 사소한 일도 계속 꼬입니다. 커피를 엎지르고 엘리베이터가 고장나고 마주치는 사람마다 짜증을 유발하죠. 사람들은 이런 걸 운이 좋은 날, 재수 없는 날이라고 쉽게 넘기지만 링그라보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링그라보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곧 진동이며 그 진동은 마치 자석처럼 유사한 에너지를 끌어당긴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감정에 머물고 있느냐에 따라 그 감정과 같은 파장의 사건, 사람, 상황이 현실에 등장하는 겁니다. 기분 좋은 상태에선 긍정적인 일들이, 무거운 감정에선 또 다른 무거움이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쯤 되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감정이 어떻게 자석처럼 현실을 끌어당기나요? 저자는 그 이유를 에너지의 진동 주파수에 둡니다. 기쁨, 설렘, 감사 같은 감정은 높은 파장을 내고 두려움, 분노, 자책은 낮은 파장을 만들어냅니다. 이 각각의 파장은 고유한 주파수로 작동하며 자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파장을 가진 것들과 연결되는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라디오가 정확한 주파수에 맞춰야 원하는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도 같은 에너지 대역을 현실로 맞춰 끌어오는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되길 바라요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정반대의 감정을 자주 느끼고 삽니다. 돈이 들어오길 바라면서도 난 돈이 없어서 늘 불안해라는 감정을 품고 있고, 사랑받고 싶으면서도 난 결국 혼자일 거야 라는 외로움에 익숙하죠. 겉으론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을 감정으로 느끼지 못할 땐 원하는 현실이 오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링그라보는 현실은 생각이 아니라 느낌의 반영이라고 강조합니다. 머리로 하는 상상보다 가슴으로 느끼는 감정이 훨씬 더 큰 에너지를 내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좋은 기분을 느끼는 연습이 가장 현실적인 실천이라고 말합니다. 큰 목표를 세우기보다 단순히 지금 이 순간 기분이 좋아지는 행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인 변화라는 설명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밥 프록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끌어당깁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감정을 자주 느끼고 있느냐가 우리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셈입니다. 에이브러햄 힉스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분이 좋아질수록 더 많은 것이 허용됩니다. 좋은 감정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원하던 것이 인생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열리는 거죠. 느낌이 자석이라는 건 단지 기분이 좋아야 좋은 일이 생긴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는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멋진 계획과 노력을 해도 그 에너지는 기대한 결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감정의 파장이 바뀌면 현실의 반응도 바뀝니다. 이건 삶 전체의 흐름을 조용히 바꾸는 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더 자주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느낌을 계속 유지한다면 어떤 현실이 내게 올까? 그 질문에 대답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감정이라는 자석을 의식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바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첫 실천이 됩니다. 4. 기분 전환은 기술이다.
사람들은 감정이란 저절로 생기고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날은 운이 좋은 날이고 우울하거나 짜증나는 날은 어쩔 수 없는 날씨 같은 것이라고 여기죠. 하지만 링그라보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녀는 기분이라는 건 조절 가능한 상태이며 심지어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감정은 습관처럼 찾아오지만 한번 알아차리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저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신도 모르게 낮은 파장을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불안, 초조, 짜증 같은 감정이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 상태가 나의 기본 감정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죠. 그런데 그 감정을 바꾸는데 꼭 큰 사건이나 긴 시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링그라보는 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단 몇 초 안에도 진동을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요. 그녀가 강조하는 건 바로 작은 기분 전환의 힘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방의 공기를 환기시키는 것, 음악을 바꾸는 것, 따뜻한 물을 마시며 숨을 크게 들이쉬는 것처럼 단순한 행동만으로도 우리는 감정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그 감정을 바꿔야 한다는 집착이 아니라 그 감정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분 전환은 기술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처음엔 조금 의아해합니다. 감정이 어떻게 기술이야? 하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감정도 연습을 통해 익숙해질 수 있는 반응입니다. 자주 웃는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웃음이 먼저 나오고 늘 경계하는 사람은 별일 아닌 데서도 불안부터 느끼죠. 결국 감정은 반복된 선택이고 우리가 반복적으로 훈련한 결과입니다. 링그라보는 사람들이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일종의 무대 세트처럼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감정 상태가 무대 위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 장면을 바꾸기 위해 조명을 바꾸고 소품을 옮기고 대사를 새로 짜듯이 우리의 하루도 그런 방식으로 리셋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복잡하거나 거창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너무 작아서 무시되기 쉬운 행동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합니다. 이와 관련해 밥 프록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물리적인 형태가 된다. 당신이 마음속에서 볼 수 있다면 그것은 결국 손에 쥘 수 있는 현실이 된다. 이 말은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은 단지 순간적인 반응이 아니라 다음 현실의 시작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을 다시 고를 수 있다는 자각은 곧 현실을 다시 설계하는 기술이 되죠. 기분 전환이 기술이라는 말은 항상 좋은 기분을 유지하라는 강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이 바닥까지 내려간 날일수록 아주 작은 전환을 의식적으로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웃기지도 않지만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보는 일,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하늘이 예쁘다고 말하는 일, 그런 사소한 감정의 선택이 진동을 바꾸는 실질적인 연습이 됩니다. 감정은 연습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굴러갑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다뤄보기 시작하면 점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죠. 결국 우리가 잘하고 싶은 건 늘 행복하게 사는 법이 아니라 힘든 순간에도 나를 다시 중심으로 돌려세우는 기술일 겁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지금 이 순간 기분을 한 톤만 올려보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5. 기분 좋은 진동은 모든 것을 바꾼다. 기분 좋은 진동이 현실을 바꾼다는 말은 얼핏 들으면 너무 단순하고 심지어는 허무맹랑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링그라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기분이 좋아야 인생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좋아야 비로소 인생이 움직이기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그 기분은 결코 수동적으로 따라오는 감정이 아니라 매 순간 선택할 수 있는 진동의 주파수라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기분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일이 잘 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실망스러운 일이 생기면 기분이 나빠지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죠. 하지만 저자는 그 순서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먼저 좋아야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는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지금 이 순간 어떤 진동을 내고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현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링그라보는 말합니다. 기분 좋은 진동은 단순한 감정 상태가 아니라 전체 현실을 재배열하는 신호라고요. 같은 상황, 같은 조건에서도 기분이 좋아지면 내가 보는 장면이 바뀌고 내게 돌아오는 반응도 달라집니다. 기분 좋은 진동이란 여유롭고 가볍고 삶에 대한 신뢰가 깔린 감정의 바탕입니다. 이 진동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선택하고 누구를 만나게 되는지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연결이 결국은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게 되죠. 기분이 가라앉은 어느 날 링그라보는 모든 게 어긋나고 있다는 생각에 휩싸였습니다.
일도 흐트러지고 약속도 틀어지고 감정도 예민하게 요동쳤죠. 그런데 문득 그녀는 자신이 지금 어떤 진동을 내고 있는지를 돌아봤다고 합니다. 이대로 흘러가면 오늘 하루가 완전히 꼬이겠구나 싶었고, 그래서 억지로라도 라디오를 틀고 음악을 따라 불렀어요. 불과 몇 분 뒤 그녀의 감정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고, 우연처럼 보였던 사건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진동이 바뀌면 삶은 반드시 반응한다고요. 사람들은 큰 변화만을 기대하곤 하지만 린 그라보는 아주 작은 진동의 이동이 오히려 더 깊고 빠르게 현실을 바꾼다고 말합니다. 순간적인 웃음, 조용한 감사, 나를 향한 다정한 인정 하나가 삶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항상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진동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자각하는 일입니다. 기분 좋은 진동은 물처럼 부드럽게 삶을 정돈합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일이 풀리기 시작하고, 놓쳐버린 줄 알았던 기회가 다시 돌아오며 막혔던 관계가 서서히 풀려나가기도 하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수록 우리는 더 자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요즘 뭔가 잘 풀리는 것 같아. 하지만 링그라보는 그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언제나 기분이라고 강조합니다. 좋은 기분이 좋은 현실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진동이 좋은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진동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기분 좋은 쪽을 고르기로 마음먹는 순간 이미 인생의 방향은 조금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진짜 변화는 거창한 결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기분 좋은 느낌을 잠시라도 허용할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점점 자주 반복될 때 삶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새로운 궤도로 이동합니다. 6. 부정적인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알아차려라. 사람들은 흔히 부정적인 감정을 빨리 떨쳐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지 말자, 잊어버리자, 긍정적으로만 보자는 말을 되뇌면서 억지로 웃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죠. 하지만 링그라보는 말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고 피하는 건 잠시 모면하는 것일 뿐, 그 진동은 여전히 내 안에 머물며 더 강하게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저자는 감정을 에너지의 진동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분노, 불안, 두려움, 우울함은 낮은 진동의 감정들입니다. 이 감정들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파장을 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정직한 신호라는 겁니다. 그래서 링그라보는 말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가 진동을 조율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감정 나침반이라고요. 사람들은 종종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무시된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이 내면에 자리 잡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억눌린 감정은 마치 끓는 냄비의 뚜껑을 덮은 것과 같다고요. 언젠가는 넘치고 그때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게 터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링그라보는 제안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분노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분노의 진동에 있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 슬프다면 지금 내 감정이 무겁구나 하고 조용히 바라보는 것. 이렇게 감정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진동이 전환될 여지를 만들 수 있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가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진동이 잠시 낮아졌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읽고 방향을 조정할 수 있다면 오히려 이 감정은 우리에게 더 높은 진동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감정에 휘둘리거나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도 그 속에 빠져 허우적대지도 않는 것. 그저 지금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자각하는 일, 그 자각이야말로 진동을 회복시키는 출발점입니다. 링그라보는 감정이란 흐르는 에너지라고 말합니다. 억누르면 정체되고 흘려보내면 자연스럽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이 있다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판단이 아니라 허용입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억지로 괜찮은 척하기보다 지금 나는 서운하고 외롭고 화가 난다고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것이 더 건강한 대응입니다. 그 순간부터 에너지는 막힘에서 흐름으로 바뀌고 진동은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감추는 게 아니라 드러내고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삶의 흐름을 되찾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링그라보는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야 할 장애물로 여기는 대신 내 진동의 상태를 알려주는 귀중한 신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은 옳고 그름이 없으며
그저 방향을 알려주는 역할을 할 뿐이니까요. 결국 중요한 건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감정을 대하는 나의 태도입니다. 7. 당신의 감정 스위치를 점검하라. 감정은 단순한 기분이나 순간적인 반응 그 이상입니다. 링그라보는 감정을 에너지를 전환하는 스위치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는 단지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파장을 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확한 지표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감정의 스위치는 하루에도 수십 번 무의식적으로 껐다 켜지며 우리의 현실을 바꾸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주로 외부 사건을 중심으로 감정의 변화를 느낍니다. 좋은 소식이 들리면 기분이 좋아지고 누군가와 다투면 바로 진동이 아래로 떨어지죠. 그런데 저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감정의 흐름을 외부에 맡기고 사는 게 정말 편안한 삶인가요? 감정 스위치를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상황에 넘겨준 채로 살아가면 우리는 늘 휘둘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결국 삶은 반응의 연속이 되고 내 에너지의 중심을 잃은 채 흔들리게 되는 거죠. 링그라보는 말합니다. 감정의 주도권은 반드시 내 손에 있어야 한다고요. 우리가 매일같이 켜고 끄는 감정의 스위치를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샌가 낮은 진동이 기본값처럼 굳어버리고 맙니다. 짜증, 불안, 초조함이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 감정을 느껴도 더 이상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자는 이것이 바로 진동을 낮게 고정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감정 스위치를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링그라보는 아주 단순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하루 중 아무 때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떤 감정 상태에 있지? 이 감정은 내가 원하는 방향과 같은 주파수일까? 이 상태로 하루를 계속 보내고 싶은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무심코 흘려보내던 감정을 의식하게 되고 그 감정이 나의 현실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점검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감정을 조절하려 애쓰지만 린그라보는 감정은 조절의 대상이 아니라 탐지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 감정이 낮아졌다면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나은 진동으로 향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감정을 자각하고 더 나은 감정 쪽으로 미세하게라도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기분이 좋아질 필요도 없고 억지로 긍정적인 척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지금 이 감정 말고 다른 걸 선택해 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감정 스위치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링그라보는 사람들이 종종 감정을 통제하려 들다가 오히려 진동을 더 낮춘다고 말합니다. 감정을 없애려 하기보다는 그 감정을 존중하고 살펴보고 거기서 조금만 틀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감정 스위치를 다루는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서 불을 켜듯 감정도 조용히 방향만 돌려주면 되는 일이죠. 결국 감정 스위치를 점검한다는 것은 내 감정 상태를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외부가 아니라 나 자신이 지금 이 감정에 출처라는 걸 인정하고 그 진동을 내가 조금씩 조정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감정을 통해 현실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부터 수많은 감정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스위치들이 모여 하나의 진동을 만들고 그 진동이 결국 우리가 마주하는 삶을 형성합니다. 그러니 가끔은 멈춰 서서 지금 켜져 있는 감정이 어떤 빛을 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원하는 인생으로 향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정비이자 선택입니다. 8. 현실은 지금 기분의 반영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분명히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열심히 원하고 목표를 세우고 간절히 기도하며 매일같이 마음속으로 되뇌는데도 현실은 제자리거나 오히려 뒷걸음질 치기도 하죠. 링그라보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바라는 것과 끌어당기는 것은 다르다고요. 우리는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있는 진동을 끌어당긴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머리로는 원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가슴 속에서는 그것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면 현실은 그 부족한 감정을 반영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돈을 벌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나는 돈이 없어서 늘 힘들어라는 감정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그 진동은 계속해서 결핍의 현실을 끌어당긴다는 것이죠. 우주의 언어는 말이 아니라 진동이고 그 진동은 우리의 느낌에서 발생한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입니다. 링그라보는 이 지점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원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이미 이룬 듯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핵심이라고요. 감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단순히 나는 건강해지고 싶어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미 건강한 몸으로 활기차게 걸어다니는 느낌을 실제로 떠올릴 수 있다면 그 순간에 생성되는 진동이 현실을 바꾸는 진짜 에너지라는 거죠. 사람들은 종종 끌어당김을 기술처럼 접근합니다. 이걸 10번 외우면 바뀌겠지, 이 말을 계속 반복하면 우주가 알아듣겠지 하고 생각하죠. 그런데 링그라보는 말합니다. 말보다 훨씬 중요한 건 그 말을 할 때 내가 진심으로 느끼는 감정 상태라고요. 아무리 멋진 말을 외워도 그 안에 불안과 결핍이 깔려 있다면 결국 그 진동이 우주에 도달하고 그 진동이 반영된 현실이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항상 행복한 감정을 유지하라는 건 아닙니다. 링그라보는 너무 높은 진동을 억지로 끌어올리려 하지 말고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감정 상태로 옮겨보라고 제안합니다. 기쁨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그저 안도감, 편안함, 고마움 같은 감정으로 살짝 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진동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미세한 감정의 이동이야말로 끌어당김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누군가가 관계의 회복을 간절히 바란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내면에서는 여전히 미움과 원망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그 진동은 회복이 아닌 갈등을 계속 끌어당기게 됩니다. 반면 그 사람과 함께 웃던 장면, 함께 느꼈던 따뜻함을 진심으로 떠올릴 수 있다면 그 순간의 감정은 진동을 바꾸고 현실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링그라보는 바로 이런 작고 미묘한 감정 전환이야말로 우주에 도달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을 충분히 바라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는 동시에 아직 갖지 못했다는 감정을 반복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결국 끌어당김의 법칙은 생각이 아니라 느낌의 문제입니다. 지금 어떤 기분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떤 감정의 진동을 자주 발산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가는 현실의 모양을 결정짓는다는 것이죠. 링그라보는 말합니다. 감정은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당신이 무엇을 끌어당기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이처럼 끌어당김의 진짜 지점은 감정에 있습니다. 머리로 바라는 것을 뛰어넘어 가슴으로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삶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파장을 내보내게 됩니다. 9. 진동은 내가 바꾸기로 결심하는 순간 바뀐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진짜 변하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하지만 링그라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진동은 우리가 바꾸기로 결심하는 순간부터 바뀐다고요. 감정은 우연히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선택 가능한 에너지의 흐름이며 그 흐름을 바꾸겠다는 마음만으로도 삶의 파장이 달라지기 시작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감정이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일어난다고 믿어왔습니다. 일이 잘 풀리면 기분이 좋아지고 방해가 생기면 짜증이 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죠. 그런데 링그라보는 이 패턴이야말로 우리가 진동을 낮게 고정시키는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삶의 주도권을 외부 상황에 넘겨주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선택했는가에 달려 있다고요. 물론 갑작스럽게 감정이 올라올 수는 있어요.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순간적으로 속이 뒤집히기도 하죠. 하지만 진짜 전환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나는 이 감정에 계속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진동 쪽으로 옮겨갈 것인가라는 결심의 순간, 바로 그 순간부터 진동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링그라보는 이 결심이 거창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저 지금보다 덜 힘든 감정, 조금 더 나은 기분, 단 1mm라도 밝은 방향을 향한 선택이면 된다고요. 중요한 건 움직이겠다는 의지입니다. 진동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변화에 대한 선택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부터 일이 꼬이고 기분이 엉망일 때 우리는 보통 그 상태를 하루 종일 유지합니다. 오늘은 원래 이런 날이야 라고 단정짓고 체념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링그라보는 이럴 때일수록 물어보라고 합니다. 나는 이 기분을 계속 유지할 건가? 지금 이 감정을 살짝 바꿔볼 수는 없을까? 그 질문 하나가 결심의 불씨가 되고 그 결심이 진동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진동을 바꾸는 걸 대단히 복잡한 작업으로 생각하지만 저자는 그 시작이 매우 단순하다고 말합니다. 한숨 대신 가벼운 음악 한 곡, 불평 대신 감사할 일 하나, 비난 대신 그럴 수도 있지라는 여유 있는 한마디. 이렇게 작은 결심이 쌓이면 우리의 에너지는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주는 그 바뀐 진동을 정확히 포착해 현실에 하나씩 반응을 돌려보냅니다. 결국 진동은 감정의 문제이자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자주 훨씬 더 쉽게 우리 손에 놓여 있습니다. 링그라보는 말합니다. 진동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선택하는 즉시 그에 맞춰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감정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고 지금 여기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진동은 복잡한 이론이나 기술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결심 하나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결심은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내가 바꾸겠다고 진심으로 느끼는 그 순간 진동은 이미 새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작게 시작하지만 결국 인생 전체를 다른 주파수로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을 바꾸기 위해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링그라보는 말합니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감정 하나에서 시작된다고요. 기분을 살짝 바꾸는 결심, 익숙한 생각을 잠깐 멈추는 자각, 그리고 그 순간 느껴지는 진동. 이 작은 움직임이 현실을 전환시킬 수 있다고 말이죠. 감정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택지를 건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인식하고 다른 방향으로 살짝만 틀어주는 것. 그 한 걸음이 오늘의 진동을 바꾸고 내일의 현실을 새롭게 만듭니다. 그러니 지금 어떤 기분으로 살아갈지 우리 스스로 묻고 선택해보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더 나은 감정을 선택하며 현실을 바꾸어가는 잘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